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포시 비즈니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바느질 구멍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하며 바느질 구멍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바느질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해서 제작해주세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의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이면 제작 동영상을 보면서 바느질하기가 편리합니다. 1번 가죽과 9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9번 가죽은 왼쪽 이 부분에 놓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0번 가죽은 오른쪽 이 부분에 놓고 바느질해주세요. 9번 가죽과 10번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해서 놓아주세요. 9번 가죽을 먼저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1번 가죽 겉면 아래에 9번 가죽의 겉면을 놓고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군데를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번 가죽의 숫자 스티커를 제거하고 1번 가죽의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1번 가죽의 왼쪽 바느질선과 9번 가죽의 왼쪽 바느질선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왼쪽 바느질선의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오른쪽 바느질선을 보면 위아래 바느질선이 맞지 않습니다. 1번 가죽의 오른쪽 면을 당겨서 9번 가죽의 오른쪽 바느질 구멍에 맞춰주세요.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이어서 오른쪽 바느질선을 바느질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오른쪽 옆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했습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칼집을 내고 1번 가죽 오른쪽 가죽을 당겨서 바느질했기 때문에 곡선 모양으로 바느질되었습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르고 가죽의 안쪽 면에도 겹친 실과 자른 구멍에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번 가죽 오른쪽 아래에 10번 가죽을 놓고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9번 가죽을 바느질한 방법과 동일하게 바느질하면 됩니다. 스티커를 제거하고 1번 가죽 아래에 10번 가죽을 놓고 오른쪽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바느질선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두 가죽의 오른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오른쪽 바느질선을 모두 바느질했다면 1번 가죽의 왼쪽 가죽을 당겨서 10번 가죽 왼쪽 구멍과 맞추고 집게로 고정 후 왼쪽 바느질선을 이어서 바느질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로 실에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겉면과 안쪽 면에 모두 발라서 튼튼하게 고정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1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9번과 10번 가죽을 아래에 놓고
각각 바느질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을 1번 가죽의 겉면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2번 가죽 이 길이의 한 배인 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군데를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 위에 2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에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이 꼬이지 않게 정돈해서 2번 가죽의 끝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남은 1번 가죽과 2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3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은 자석 도트가 있는 면이 겉면입니다. 1번 가죽의 안쪽 면에 3번 가죽의 겉면을 올리고 위에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가운데에 큰 구멍을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다시 1번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도록 가죽을 뒤집어주세요. (1번) 가죽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큰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왼쪽에 큰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서 오른쪽에 큰 구멍까지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인 14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왼쪽 면에 큰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오른쪽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로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남은 1번 가죽도 3번 가죽의 안쪽 면과 서로 맞붙여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가죽과 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은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어줍니다. 4번 가죽과 5번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4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굴곡진 부분을 서로 맞붙이고 4번 가죽의 겉면을 5번 가죽의 안쪽 면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4번 가죽은 안쪽 면이 위를 향하고 5번 가죽은 겉면이 위를 향하도록 가죽을 뒤집어줍니다. 집게가 없는 반대쪽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4번과 5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4번 가죽을 5번 가죽 위에 올려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다음은 4번 가죽과 1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 양쪽에 보면 바느질 구멍이 6개가 있습니다. 이 바느질 구멍과 1번 가죽 윗부분에 남은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배인 30cm로 4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자석 도트를 잠궈주세요. 여섯 개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큰 구멍부터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세 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가죽 3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다시 실을 반으로 나누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1번 가죽이 살짝 떠 보입니다만 이는 정상입니다. 포켓에 공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뜨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바느질하면 살짝 떠있는 상태로 바느질됩니다. 가죽 3겹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간단한 바느질이어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1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4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양옆에 6개의 바느질 구멍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1번 가죽 2개 모두 4번 가죽과 양옆을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6번 가죽 겉면 위에 7번 가죽의 겉면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2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먼저 6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고 이 구멍부터 두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집게로 먼저 고정해주면 7번 가죽을 추가해서 바느질할 때 잊지 않고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먼저 6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눈 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줍니다. 이 구멍부터 7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몇 단 바느질해서 바느질 구멍이 고정이 되면 집게를 제거하고 아래 부분에 다시 고정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70cm로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을 맞춰보면 6번 가죽이 7번 가죽보다 바느질 구멍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늘로 6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위로 올려줄 때 7번 가죽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 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당기면 7번 가죽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6번 가죽과 7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다음은 1번 가죽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한 면을 위로 겹쳐서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이 부분을 보면 1번 가죽이 4번 가죽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이는 정상적으로 바느질된 모습입니다. 포켓 부분에 공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크게 제작되었습니다.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가면서 바느질해주세요. 1번 가죽을 4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주면 됩니다. 오른쪽 1번 가죽을 왼쪽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1번 가죽을 안쪽으로 살짝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첫 번째 구멍부터 4번 가죽 2겹만 바느질하고 1번 가죽부터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줄 겁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다시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2번 매듭 지어줬으면 다음 구멍부터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구멍부터는 1번 가죽을 추가해서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가죽 4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한쪽 면을 위에 올리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을 연결할 때는 어떤 면이 위에 놓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느질 구멍을 맞추었다면 아래면을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은 집게가 없는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서는 위로 2번 매듭 지어주고 이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8번 가죽에 디링을 끼워서 이 부분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8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붙여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은 8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3겹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가죽 3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이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줍니다. 디링 부분은 실이 헐거워서 바느질한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부분보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하고 8번 가죽과 바느질하는 이 부분은 가죽끈과 연결되는 부위라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8번 가죽 가운데 구멍은 1번 가죽에 겹쳐진 구멍과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을 잘못 맞춰서 삐뚤게 바느질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8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11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1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가방의 바닥판을 바느질하는 겁니다. 1번 가죽 안쪽을 보면 5번 가죽이 한 겹 더 있습니다.
바느질할 때 5번 가죽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1번 가죽 가운데에 큰 구멍과 11번 가죽 가운데에 큰 구멍을 맞춰줍니다. 11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9배인 3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 길이가 길어서 한 번에 바느질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반으로 잘라서 2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해도 됩니다. 저희는 실을 2개로 나누어서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큰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5번 가죽과 1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이어서 11번 가죽의 큰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5번 가죽도 빠뜨리지 말고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가죽 3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천천히 바느질해줍니다. 몇 단 바느질해서 바느질 구멍이 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느질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1번 가죽 옆면의 큰 구멍은 1번 가죽에 겹쳐진 구멍과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큰 구멍과 1번 가죽에 겹쳐진 구멍이 맞지 않는다면 앞에 바느질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줍니다.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힘껏 잡아당겨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실을 잘 잡아당기면 이런 모습으로 바느질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운드 코너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죽 3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영상처럼 11번 가죽을 먼저 통과하고 이어서 1번과 5번 가죽을 통과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확인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가운데 큰 구멍 또는 실이 되는 데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했습니다. 새 실에 바늘을 끼우고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바느질한 마지막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방의 윗부분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12번 가죽과 6번 가죽도 추가해서 윗부분 둘레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3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 길이가 길어서 한 번에 바느질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반으로 잘라서 두 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해주세요. 가방의 방향은 가방의 손잡이 부분이 작업자를 향하도록 놓아줍니다. 12번 가죽의 지퍼 슬라이더를 오른쪽에 놓고 지퍼를 열어줍니다. 지퍼 가죽의 윗면을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4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4번 가죽과 12번 가죽의 가운데에 큰 구멍을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맞추었다면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오른쪽 4번 가죽의 큰 구멍과 1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첫 번째 큰 구멍에서 몇 단 지나면 또 큰 구멍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구멍에서 6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6번 가죽을 가방 안으로 넣고 두 번째 큰 구멍과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은 4번 가죽의 겹쳐진 구멍부터 시작해주세요. 두 가죽의 겹쳐진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이어서 4번 가죽 한 겹만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4번) 가죽의 첫 번째 큰 구멍에서 (1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하고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이 정도 바느질했다면 가죽을 뒤집어서 큰 구멍의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큰 구멍에서 6번 가죽을 추가해야 합니다. 4번 가죽의 두 번째 큰 구멍 아래에 6번 가죽을 놓고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맞춰줍니다. 계속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6번 가죽의 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게로 고정하거나 손으로 고정해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잘못 맞추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옆쪽에 겹쳐진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12번 가죽을 뒤집어서 안쪽 면을 4번 가죽 위에 올려줍니다. 4번 가죽의 큰 구멍과 1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4번) 가죽의 두 번째 큰 구멍에서 6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4번 가죽의 두 번째 큰 구멍과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가죽과 12번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도 잘 맞는지 확인하고 옆쪽 겹쳐진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뒤로 두 땀을 바느질해서 실마감해주세요. 4번 가죽 안에는 보강재가 있습니다. 보강재가 있는 부분을 기점으로 접어서 6번 가죽을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반대쪽 6번 가죽도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지퍼를 잠그고 손으로 만져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다음은 13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3번 가죽을 바느질해서 손잡이 부분에 연결해 줄 겁니다. 13번 가죽의 바깥 바느질선을 먼저 바느질해 주세요. 스티커를 제거해 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1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바느질은 이 구멍에서 시작해서 바깥 바느질선만 쭉 바느질해서 이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손잡이 가죽을 감싸서 두 가죽을 붙이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3번 가죽 한 겹만 먼저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바깥 바느질선만 먼저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이 구멍까지만 먼저 바느질해주세요. 바깥 라인의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에 손잡이에 13번 가죽을 고정해 줄 겁니다. 13번 가죽의 겉면을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안단추가 있는 면을 손잡이에 감아주세요. (13번) 가죽의 가운데 바느질선과 매미 바느질선을 맞춰서 가죽을 접어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위에 바늘을 맞은편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12번 가죽의 방향을 돌리고 겉단추가 있는 면으로 남은 손잡이를 감아서 스프링 도트를 체결해줍니다. 다음은 14번 가죽과 15번 가죽을 버클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길이로 조절해서 연결하고 남은 가방끈을 스트랩 꼬리에 끼워서 고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의 양쪽 디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주세요. 지퍼의 끝부분을 가방 안으로 넣어주고 반대쪽 디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하면 포시 비즈니스 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